안녕하세요. 대부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두성입니다. 5월 28일 파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두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최근이 아니죠. 상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좀 언론에서 시달리고 있는 파두인 것 같은데, 또 악의적인 기사를 펼쳤다라고 제가 이렇게 좀 제목을 지었는데, 본문에서 이제 왜 악의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 변동이 크게 없다 보니까 주가에 관련된 내용은 오늘은 좀 생략하고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이 뉴스 기사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재무제표 안에 들어있는 좀 디테일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관련된 내용,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현재 파도가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긴 한데, 반틈 절반 이상이 구독을 안 하고 지금 좀 봐주시고 계시는데, 영상에서 구독해주신 분들이 10분도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데일리에서 뉴스 나온 내용인데, 파도가 원가율 폭증 속에서 재고가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사 쓴 분은 이렇게 이분께서 뉴스 기사를 좀 써주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사를 썼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재고 자산 취득 원가가 392억 원 나왔다라고 했고 전년도 대비해서 61%나 상승을 하고 원가율이 24%에서 거의 79%, 재고 평가 손실 우려도 비용 절감 나섰지만 접대비는 4배 이상 폭증을 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여기서 좀 포인트 잡는 부분이 치솟는 원가율, 그리고 재고 부담 확대로,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여지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다트 공시에 이제 1분기 재고 자산 취득 원가가 392억 원으로 61% 증가라고 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파도 경우 전체 재고 자산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85%가 많다는 거는 결국에 낸드를 사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생산을 안 하죠. 그래서 낸드 같은 경우 수입을 하고 위탁 생산을 맡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율이 높다는 거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원재료가 늘었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기사를 썼는데 이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최근 오늘 어제 뉴스긴 한데 AI 열기에 낸드도 계속해서 불티 난다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인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AI 시장으로 인해서 이제 AI 칩뿐만 아니라 이 AI들이 연산을 하고 나서 남은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SSD 수요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낸드 수요 상승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낸드 고정 가격이 전 분기 대비해서 최대 20%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파도 같은 경우는 원재료 낸드를 구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라고 한다면 낸드 가격이 올라가는 게 불보듯 뻔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만들어야 될 제품이면은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쌀 때 재고를 많이 확보를 해 두는 게 당연한 사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업에서 그렇게 낸드라는 원가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많이 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께서는 이게
재고 자산이 올라가서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던 게 단순히 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걸까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한 걸까라는 부분에서 되게 의구심을 가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고 자산으로 또 이제 얘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접대비 그리고 중요도 떨어지는 이쪽이 대폭 늘렸다라고 적혀져 있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접대비가 6,225만 원에서 전년도 1,400만 원 대비해서 4배 이상이 늘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같이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주 직원이 몇 명이 있냐면은 263명 총 있거든요. 이제 토탈 인플로이즈라고 해서 263명이 있는데 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총 263명이 있고, 뭐, 식사 한번 회식하면 보통 5만원 정도 잡고 회사에서 회식을 하죠. 그리고, 분기마다 한 번씩 회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4번, 1년 동안 4번 하게 되면은 이 접대비, 회식비만 내부 직원들 5천만 원이거든요. 솔직히 회사에서 다들 접대비로 해서 직원들 고생하니까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회식은 하는데 그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1,400만 원에서 뭐 한 5천만 원 정도 올랐죠. 그래서 방금 제가 계산한 것처럼 보면은 회식을 안 하고 있다가 직원들이 이제 한 번씩 회식하는 수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급여 부분들이 조금 많이 늘었죠.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었으니까 직원분들이 좀 확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부분이 좀 많이 올랐고 퇴직 급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퇴직 급여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이 어느 정도 정착을 했다라는 의미로 저는 좀 해석을 했고, 접대비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이 좀 자리가 잡았으니까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했다. 이게 뭐 정말 60억, 600억이 돼서 이 정도면 문제가 되겠지만 6천만 원 정도 수준이면 아까 봤듯이 전 직원들이 그냥 분기별로 밥 한 번 먹은 가격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4배나 증가했다라고 한 게 참 좀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그런 내용인 거고, 그리고 또 경상연구개발비가 3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라고 했는데, 이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이게 좀 유의미한 정도 가격 금액인지도 좀 잘 모르겠는데, 경상연구개발비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신기술을 연구를 하거나 혹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변함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하고, 사실상 지금 사업부를 보면 여러 이제 다양한 섹터로 사업을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외쪽으로 해서 인건비로 대부분 나가기 때문에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뭐 많이 준 걸로 생각이 되지만 이 금액 자체가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문제가 정말 될 만큼의 이렇게 워딩을 쓸 만큼의 문제가 되는지는 저는 좀 물음표를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기사를 보고 좀 많이 의도가 많이 들어간 기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좀 해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낸드 재고를 늘렸다는 부분이 이제 여기 뉴스 기사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파두가 지난 1분기 중에 하이닉스로부터 133억 원 규모의 낸드 플래시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 내용에 따르면 매입처는 밝히진 않았지만 코드명을 살펴보면은 하이닉스로 추정이 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은 100억 원 이상 낸드를 매입을 한 거는 처음이다라고 적힌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 3개년 부분에서 30억, 90억, 30억, 33억 이렇게 나눠서 구매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인상 전에 많은 양의 재고를 확보를 하려는 점,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만큼 판매나 매출이 가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을 확보된 한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방향 모두 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 하나 좀 더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어저께 거의 200억 규모로 이제 발주를 했죠. 중국향으로 해서. 근데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파도 상장 시점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자면은 파도가 상장될 시점에 어떻게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냐면 연간 예상 매출을 1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그 매출 정도 때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정도 가치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가격이 이제 주가로 얘기를 하면 한 26,000원 정도 된 걸로 파악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해서는 영업이익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주가는 우리가 그때 상장 당시 때도 이제 이 정도 매출 기대를 하고 상장을 했을 때 거의 한 46,000원까지 이제 또 상승을 보였었죠. 그래서 여기서 매출액이 뭐 1,500억에서 2,000억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 최고가를 한번 갱신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서 돌아서 연간 매출액이 1,200억이라고 한다면 분기당 매출액이 300억 정도로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저께 공시 났던 부분은 이제 200억 정도 가량이 나타날 거고, 물론 이 200억이 분기별로 좀 나뉘어서 매출을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이번 분기에 나타난 매출 실적이 200억 정도로 규모로 생각을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은 한 분기당 채워야 될 물량은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냐라고 관점을 봤을 때는 하반기에 조금만 더 웨스턴 디지털이나 파주 쪽에 이러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초창기 상장 당시 때 예상했던 매출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은 같이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하면서 발주나 상황이 좀 개선되길 좀 기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면서 이제 뭐 접대비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 몇 가지도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봤었는데 결론은 악의적인 기사를 통해서 처음에 봤던 기사가 조금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의도를 좀 가지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을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술을 믿고 투자했던 파두가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면서 주가가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좀 주저리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는 했는데 결론은 아주 좋아지고 있다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관련된 내용 있으면 추가적으로 영상 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